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경의 공감 사랑방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허평환 장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군님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조금 더 달라 보이시고 더 멋있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군님이 최근 내신 허평환 장군의 남북 통일 이야기,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 사실상 이 책을 새로 지금 최근에 내신 거는 한 몇 개월 됐죠? 3개월. 3개월.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시점에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모시고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장군님 소개를 다시 한번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육사 30기로 졸업을 하셔서 마지막 38년간의 군 생활을 접으실 때는 국군 기무사령관으로 표현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정당을 3번이나 경험을 하셨어요. 국민행복당 그리고 창당 경험. 그래서 저도 같이 새누리당과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유통일 국민연합의 회장으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때 처음에 탄핵사 때 사실 발발했을 때 장군님께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호소문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렇죠. 막 SNS상에서 이제 유포된 거를 제가 그걸 읽고 그때는 혼자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이 주변에서는 전부 막 국정농단이고 엄청난 그 음해 그 소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제가 그 전말을 장군님이 그 쓰신 그 호소문을 읽고 내가 위험하게 느끼는 그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 몰랐어요. 그 호소문을 쓰신 분이 바로 장군님이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인연인가, 운명인가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장군님, 이렇게 군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앞장서 계신데 이런 책까지 내시게 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운명적인 게 있던데요.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운명. 예. 어떤 삶의 소명, 이게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자유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사관생도 2학년 때 2학년 때 책에 언급했습니다만 여름 휴가 때 내려가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저희 선친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내가 이 민족을 평화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관생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사관생도 신조를 암송합니다. 점호 시간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리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것이 사관생도들이 갖는 정신이 신념이에요. 사관생도 신조를 아침 저녁 염송하기 때문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것이 우리 육군 사관생도들의 정신 지주입니다. 또 꾸준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나라를 잘 지켜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전쟁 없이 또 전쟁이 나면 반드시 싸워 이겨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신. 그 과정에서 불의보다 항상 정의의 길을 가라. 험난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조였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그 통일 얘기 나와서 나는 막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시골에서 입사 가니까 대단한 존재라는데 제가 그 가보니까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너무 많고 저는 그런 큰일 못합니다 했더니 네. 아버지께서 정색을 하시고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반드시 그 길을 가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지금 싸움 아닌 싸움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그대 인관에서 전방 분단 현장을 딱 보면서 네. 아버님이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군생활 내내 저희들이 군생활하는 그 기간은 사실 그 냉전 남북 대결이 치열했던 때거든요. 네. 예, 네. 우리가 사실 1.21 사태는 고등학교 때 일어났고 군대 가기 전에 일어났고 중학교 그렇죠. 일어났구나 일어났고 그리고 각종 그 간첩 침투 도발 유수가 거의 막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진짜 그때는 뭐 우리 학생들도 방공 교육 엄청 철저하게 받고 그렇죠. 그 현장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고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계급이 높아지면서 제가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주변국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은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발전, 국민 개개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죠. 만에 북한 김일성 체제로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 주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8천만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그 현실을 내가 이제 깨달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통일을 꼭 이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군생활을 쭉 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서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요. 그 책으로 공부를 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그 직접 체험하면 살아보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직접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시고 이제 그런데 정말 예측하셨던 대로 이런 상황이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책이 3개월 전에 출발하셨다고 했지만 원래는 최초는 1차 출간이 2009년도에 자 2009년도에 저희는 정말 좋은 세상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요즘에 빨갱이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미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을 너무 느끼셨기 때문에 책까지 출간하게 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신 배경이 어떤 경위였나요? 2009년도에 제가 책을 낸 것은 그 당시에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된다는 제목으로 하려니까 너무 또 국민들이 겁주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빠른 통일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부제로 달았어요. 달았는데 그 당시 내가 왜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첫째는 그 국군 보안사에서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이름이 바뀌었거든. 김영삼 정부 때 국군 보안사에서 제가 중대장 끝나고 가서 소령 중령 진급하고 대대장 나가고 또 갔다 와서 비서실장을 하고 사령부에 그리고 마지막 사령관을 하면서 그 당시 소위 민주화 투쟁이라는 민주화 투쟁 세력 속에는 정말 순수한 민주화 투쟁 세력이 있은가 하면은 북한 간첩,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 내용이 가지고 투쟁한 세력이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용해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나라의 모든 소요나 사건 사고의 딱 그 배경에 보면은 북한에서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개입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 그 국군보안사에서는 일반 그 정보도 다 수집할 때입니다. 수집에 대통령을 보고할 때인데 특히 그 대학 학원반 담당들도 있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 민주화 투쟁 핵심 세력의 소위 그 전대비라든지 네. 학생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제공되는 투쟁 지침, 네. 이론 이런 거 보면 전부 북한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북한 네. 통일전선부, 통전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 대남 방송, 네. 그 다음에 S3 방송 해가지고 지령 방송, 이 등등으로 통해서 그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그 지침을, 투쟁 지침을 네. 직접 내려주고 그걸 받아서 학습을 해서 학생들이 의식화 되고 네. 또 의식화 된 사람들이 감옥서 갔다 와서 국회의원 되고 맞아요. 정계 진출하는 거 보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면서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30년 전부터 대의 때부터 네. 우리 동기생이나 주변한테는 우리 정신 못 차려 이리 가면은 북한한테 진다. 적화 통일 된다는 경고를 했어요. 네. 하고 이제 책을 결정적으로 내게 된 계기는 사단장 가니까. 네. 제가 2002년 11월에 사단장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 말기에 갔죠. 사단장 가니까 들어오는 장병들을 사단 그 신병교육도 오는 아이들을 내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네. 저는 그 소위 때부터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한테는 자유통일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육사 다닐 때 비교사회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북한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한 그 이론이 있어요. 네. 그 비교사회학을 가지고 우리 부하들한테 가르치면서 북한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우리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나는 쭉 시켰기 네.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기 우리 장군님이 특별히 그런 비교사회학을 통해서 이 이념 교육을 사상 교육을 시키게 되신 계기는 이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 사상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셨다고 지금 4년 전에서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보수 우파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이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셨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사는 나라 만들고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이어지면서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 만드는 데만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 만들면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네. 했는데 북한은 일관되게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상전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상전의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다. 이제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네. 이것이 바로 그렇죠. 사상전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사단장 가서 보니까 들어온 아이들의 70%가 미국을 주적이라 그러고 그렇죠. 60%가 이제 연방제 서로 체제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예요. 네. 이 김일성이가 지속적으로 시킨 사상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김일성이 적화 통일 사상으로 오염돼서 군에 들어오는 걸 봤단 말이죠. 예. 그리고 끝나고 훈련소장 1년 하면서 15만을 양성할 때도 다 조사를 했는데 역시 같은 현상이고 특히 내가 예편을 해서 많은 군생활 할 때는 내가 민간인들을 안 만났어요. 네. 민간인들 만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로지 군생활만 하고 있다가 예편에서 많은 민간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만나보니까 이 더 심한 거야. 전부 다 물들어 있어. 이제 국방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복지만 신경 쓰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자주 국가인데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미, 친중, 친북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이 젊은 아이들만 오염된 줄 알았더니 60대, 70대 사람들도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는 그 책을 초안을 만들고 출간할 때는 출판사 권유도 있고 해서 빠른 통일이, 빠른 자유 통일이 행복에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냈는데 그러나 놓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막 강연 다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랬어. 이 강연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으니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만이 된다 해서 그 서민들 데리고 국민행복당을 창당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자유통일에 그럼요. 자유통일하기 위해서 당을 또 창당하시고 제목도 국민행복당이라 한 이유도 이대로 적화 통일되면 국민들이 다 이제 비극에 처하니까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 국민이 행복하는 사는 길이라는 그런 철학으로 당명도 그리 만들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뭐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하고 창당하고 나서 2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 오는데
그 당시 법으로서는 한 명, 국회의원 한 명 당선하시고 당을 없애게 돼 있었다고요. 네. 그래 없애버리고 나는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이제 대통령 선거 정국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인연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기무사령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문재인 측근 참모들하고 잘 알죠. 네, 예. 박근혜 주변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은 후보, 그 당시 후보는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을 공공연한 신념으로 가지고 야권 후보 되고 나서 김대중 묘소에 가가지고 네.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연방제 통일을 제가 기어이 이루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보고 마음을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 대외 협력특보 임명장 받아서 내가 그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해준 겁니다. 네.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손 털고 지내는데 어이 너다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 촛불 집회 하야라 할 때. 네. 그때 다 가보셨다고. 현장에 네. 가봤죠. 예, 예. 10월 말에 딱 벌어지는데 현장에 내가 4차례 가봤습니다. 네. 1차, 2차, 3차, 5차 4차례 가보고 내가 평생 동안 우려했던 바로 그 적화 통일을 위한 투쟁 현장이 바로 그 벌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구호가 자본주의가 문제다, 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네. 이석기 석방하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마네킹, 이재용 마네킹 어제 담아놓고 단두대 처형하려고 딱 앞에 세워놓고 앉혀있더라. 네. 그걸 네. 보고 이제 이놈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해서 내가 작년 11월 재작년이죠. 1월 2일부터 글을 쓰고 네. 국민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국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이 아닙니다. 네. 그걸 빙자한 기억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탄핵이다. 네. 저 촛불에 지면은 우리 다 죽는 거니까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라. 동대문 연설 12월 3일 날 네. 재작년 네. 12월 3일 날 거기서 내가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라. 네. 100만, 200만, 300만 일어나면은 저 촛불을 꺼버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태극기 대통령 만들어서 자유통일로 가자. 이 연설을 했는데 제가 그 호소문 일단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다. 국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공산화로 가는 적화 통일되는 그 길이다. 그 호소문을 제가 보고 그래 맞다. 진짜 이 국가 위기구나. 그래서 제가 12월 9일 날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 전 기무사령관님이 이 호소문이 진짜 맞는 얘기구나. 저는 그때까지 그 호소문을 읽고도 그래 내가 생각한 게 그게 헛된 아주 과대망상은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래도 이분은 그 옛날 그 반공시대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너무 지금 그 고루한 그 전 근대적인 전 근대적인 수군 그 사고에 머물러 계신 분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법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소추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결되는 거 보고 딱 장군님 말씀이 전 기무사령관의 그 호소문이 절대로 그런 수구 꼴통식의 그런 사고에서 나온 말이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통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당도 창당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오셨는데요. 제가 여기 책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막 갈급해서 읽었던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또 모신 이유는 이거 정말 다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 한미동맹이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가장 큰 주춧돌이고 버팀목이 됐는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조직적으로 정말 대의명분 있게 요구하려고 이 자리를 벌써 시작을 했단 말이죠. 엊그제 토요일날 3월 24일날 이자들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그 동원을 해가지고 평화 촛불 집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를 이자들은 이미 시작했고 4월 광화문은 모두 좌파들에 의해서 점거됐습니다. 이미 집회 신고가. 네. 그래서 제가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가
적화통일이 아니라 지금 이 밀려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투쟁을 해서 한미 동맹을 지키고 그 결과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핵심 부분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 주십사 하고 모셨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써놨습니다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네. 두 가지 길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첫째 네. 길은 사실은 지금은 네.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미 공조를 철저해서 네. 북한 핵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체제를 없애버려야 될 그렇죠. 때입니다. 예, 예. 없애버리고 자유통일을 가져와야 될 때입니다. 네. 예. 미국의 트럼프 역대 대통령들도 우리하고 동맹관계이고 잘했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완강하시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핵을 농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의지가 확고한 이때는 정말 우리 정부와 미국의 손을 딱 잡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죠. 김정은이 제재 봉쇄를 강화해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김정은 참수작전을 들어가든 김정은이 제거시키고 북한 김일성 체제와 북한 핵을 제거시키고 자유통일을 네. 가져오는 이 길로 가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불행하게도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하자고 하는 북한 김일성의 적화통일 사상에 오염되고 그걸 신봉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네. 그래서 미국도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체제, 김일성 체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는 못 갈 것이고 북한 핵을 드러내고 한반도의 그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런 방향의 어정쩡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네. 뭐 기대를 그리하죠. 북한에 그냥 북폭을 해버리고 그러게요. 김정의 없애고 뭐 남쪽에 문재인하고 종북 좌파까지 다 싹 썰어버리고 새판을 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이렇게 네.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꿈깨라 그럽니다.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사태는 안 온다고 봅니다. 네. 안 온다고 보고 네. 이제는 정말 태극기를 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시려 네. 이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통일을 원할 때 첫째는 무력 통일, 네. 무력으로 그냥 우리가 공격해서 북한을 없애고 통일을 가져오는 거. 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대북 포용 정책. 네. 예? 네. 북한에다 그냥 퍼주고 네. 계속해서 접근하고 달래다 보면 북한도 변할 것이고 그리 변하면 어찌 민족 간에 서로 화해해가지고 손잡고 통일한다는 네. 조건 없는 포용 정책. 네. 세 번째는 그 상호주의 원칙. 네. 과거 독일처럼 네. 북한에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북한을 개방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주로 원했잖아요. 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해야 된다는데 여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예. 진짜 핵심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럼요. 그 북한 체제가 북한 북한 국민이 김일성의 아니라 체제가 네. 존속하는 한은 네. 북한은 절대로 자유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핵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독일이나 대남 적화 통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문재인 일파들도 제발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전 유화 정책 여러 가지를 거치다 보니까 절대로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고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죠? 그걸 철저하게 봉쇄하는 그래서 이 강경한 대북 제재 정책을 펴신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 결국 그게 그분은 이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한 방향은 옳았는데 네. 준비가 돼 있지를 않았죠. 우리 국민들이
아니죠. 자기 측근 참모들마저도. 아, 참모들, 그렇죠. 자기 참모들마저도 또 우리 국민들도 네. 이미 사상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하자는 나라 됐고 그런 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노조, 문화, 예술 각계각층을 다 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대통령 혼자서 네. 대통령 혼자서 통진당 그냥 해산시키고 강한 여지로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정교조를 법의 노조를 만들고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고 당신 혼자 의지를 해나갔단 말이에요. 해나갔지만 국민 전체 합의나 어떤 동의를 공감을 못 얻었단 말이죠. 그런 근데 가운데 저는 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 주변 참모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없었고 이 국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나는 몰랐다고 봐요. 아, 이 정도로 그럼 이 정도 된 줄은 몰란 거죠. 그렇죠. 자기 방향이 옳고 이거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개성공단 철수하고 김정은 참수작전 들어가고 네. 거기다가 국군을 할 때 북한 동포들 대한민국 푸는 오라고 연설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바로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옵니다. 네. 이 일맥 과정을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와 국내 들어온 간첩 그들을 초정한 종북 세력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적가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딱 등장하게 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박근혜를 쳐내려고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가꾸고 일구는 그 당, 그 동료들마저 기회주의로 배신을 해서 탄핵 세력 합류함으로써 탄핵이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는 희망을 본 것이 지난번 3.1절 집회, 제가 국가원로회의에 불려가서 3.1절 100만 국민 그 집회 준비위원장 직책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네. 그때 이 태극기 들고 있는 5개 내지 6개 되는 단체 네. 그리고 기독교 세력 네. 종교 세력이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해보려니까 각자가 다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통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각자 해라. 각자 하는데 각자가 최대한 동원을 하고 그 빈 공간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광고를 해서 동원한 오시는 국민들을 공간을 채우면은 전체적으로 100만 집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했는데 거의 성공이 됐어요. 성공이 돼서 언론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150만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그것을 희망을 본 겁니다. 이번 3.1절 집회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한 1, 20만 오고 말았다면은 희망이 없는데 정말 우리 100만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는데 이분들은 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절대로 북한한테 내주지 않는다. 우리 한미동맹 공고히 해서 대한민국 지킨다. 그 문재인 너 까불면 끌어내릴 거야. 정치인들 너희놈 정신 차려. 그렇죠. 하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나는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분노일 되고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번에 이제 견안이 나와서 이것이 국민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야 진짜 이리 가면은 적가 통일로 가야겠구나 하는 거를 딱 그런 확신하는 순간에 또 이것을 국회에서 막을 수 국회는 100명만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명이랍니다. 그 썩어 빠진 놈들이 대통령 탄핵도 가담했는데 뭐 이게 견하는 데야 이걸 어떻게 이놈들이 막겠어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막지 못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개헌 투표로 가게 되면 이미 대선도 부정선거 다 가능했던 거고 지금 벌써 저는 이 투표로 가게끔 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 지금요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방 분권은 곧 유토피아예요. 우리의 미래. 그 홍보가 너무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막 설문조사하면서 이쪽으로 그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또 했고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반장들이 서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니 오죽하면은 이미 뭐 연방제에서 뭐 광주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버젓이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들은 다 된 게임이다라고 하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못 맞고 투표로 붙여진다. 그거는 이미 게임 끝난 거라고 봅니다. 투표 의미 없습니다. 네, 투표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하게 이 국회의원들 우리가 채찍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홍준표 대표 그거 뭐 이제 투표하러 들어가는 의원들 제명한다 그 말 우리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이미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딜하게끔 던진 미끼를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네. 우리 민주국가에서 네. 개헌안 꼴기 확정도 안 됐는데 네. 어떤 국민들이 어떤 시민혁명을 한다든지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 일단 막도록 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막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단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국회에서 만약에라도 통과돼가지고 투표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투표 안 가야죠. 국민들이 투표 네. 보이콧하고 그렇죠. 선거 보이콧 해야 됩니다. 선거 의미가 없어요. 선거 보이콧을 하려면은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촛불로 해서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촛불이 막 국회의원들과 모든 그 제도권을 겁박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듯이 우리는 국회를 이 국민들이 태극기 든 국민들이 총결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거 정말 하면 우리 이거 죽음이다 이걸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군님은 지금 현재 3.1절 그 집회 나오고서 희망을 보시고 4분 오열되어 있는 거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거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저는 하나가 안 됩니다. 집회를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 3.1절 집회 때 그래서 일부러 이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닌 이유가요.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한 군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군데 된 겁니다. 그날 서울 강원광장에 다 모인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누가 구호를 외치면 그거 다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모여야 되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4분의 1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장군님이 직접 체험하셨지만 각각의 집회를 이끌고 계시는 그 지도부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참여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 욕심 때문에 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집회를 이끌고 계시는 지도부 여러분들께 호소를 해서 이 국민들이 모두 합쳐질 수 있게 호소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에 3.1절 준비하면서 한 달간 그때 입술을 다 부르듯다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기가 주도 자기들이 하고 남은 인정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장군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한미 공조관계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태극기 혁명으로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이 바로 개헌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개헌을 막아내야 되는 개헌 막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문재인 정부가 네. 끝내 국민 여론 외면하고 촛불 혁명 운운하면서 연방제 통일로 가면요.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는 시민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로 가는 그 마각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어난 시민혁명을 그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더 지켜봅시다. 지켜보면은 얘네들도 한 발 한 발 물러서요. 자 보세요.
이번에 그 개헌 전문 헌법 전문에 네. 촛불 혁명을 집어넣으려다가 네. 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통일, 자유 개념을 다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자기들도 이리 가다가는 정말 국민 저항에 죽겠구나 싶으면 한 발 한 발 양보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태극기 집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차피 하나로 안 되는데 하나로 되라는데 애쓰지 마시고 각자 하는 데서 최대한 우리 애국 국민들을 광장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들이 결국은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 가는 이런 행보를 걸고 그 단초를 딱 열려고 할 때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애국 단체에서 네.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여론을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조문에 뭐 5.18을 넣었던데, 네. 예, 5.18 넣기 위해서 뭐 부모 항쟁도 집어넣고 말이죠. 다 무슨 집어넣었죠. 뭐 60 항쟁 뭐 네. 부마 사태까지 집어넣은 그 아주 강교한 계략을 꾸미고 앉아 있던데, 이런 것도 이번에 강력히 저지하고 저항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 개념이나 토지 그 공개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저항을 개헌 그 그러니까요.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지 투쟁을 계속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그럼에도 이 친구들이 진짜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본연히 일어나서 맨주먹으로라도 일어나서 문재인 네. 정권 저는 그때 퇴진시키고, 가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예. 갈 때까지 가야 우리 글쎄요. 국민들이 깨다 일어나지. 네. 지금요 우리 국민 아직도 모르고 있는 태반입니다. 저도 그렇죠. 이번에 고향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네. 전혀 깜깜해요. 태극기 들고 나오는 애국 국민들은 광장에 와서 그 돈을 들어놓으니까 나라 위기가 이까지 온 줄 알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이 뭐 얼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10만도 안 돼요. 네. 유튜브를 아유, 제대로 보는 거 10만도 안 되고. 몇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정규 방송 이런 거 드라마 보면 전부가 지금 다 과거의 간첩 빨갱이를 미화하고 있고요. 네. 내가 오다 보니까 저 국립 우리 현대미술박물관에 있잖아요. 네. 그 강화문 앞에 거기에 제주 4.3도 이제 우리 역사가 되었다 프랑카드 딱 붙어 있더라고. 그건 공산당 빨갱이들의 역사지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역사입니까? 강화문 내거리에 그런 프랑카드가 국가에 운영하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덜 걸리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요. 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이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우리 민족끼리 잘 돼간다. 북한 핵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잘 협조해서 전쟁 없이 평화스럽게 사는 그런 나라가 돼간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그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지금 우리 트루스 방송이라든지 1인 방송 이와 같은 애국 방송들이 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실정을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고 미국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는 문재인 일파들의 생각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 없애고 적화 통일로 가는 네.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그렇죠. 평화는 결코 돈을 주고 구걸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식을 확산시키고 계속 알리는 일에 나서고 네. 딱 그런 길로 정말 들었을 때는 저는 목숨을 건 시민혁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군님의 앞으로의 우리의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든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코 우리의 이 운명을 미국의 손에 모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네. 미국은 미국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이 한미 공조를 그래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자유통일을 이루어내고 이 적화통일을 막아내는 것은 오로지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이 애국 국민들의 총결집의 그 혁명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첫 단계로 이 연방제 통일 곧
적화 통일 헌법이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그럼요. 있죠. 예, 그 개헌을 우리가 저지해야 되고, 그 개헌의 민낯을, 그 내용을 대국민 교육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부에게도 그 압박을 국민들이 단결해서 그 목소리로 압박을 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어붙이는 이 만행을 이 정부가 한다면 이 죽을 각오로 우리 그럼. 국민들이 모두 싸워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미 현장에서 직접 이 북한 체제가 어떠한 정말 잔인한 인권 유린, 인권 탄압 불법 체제인지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국내 상황이 얼마나 이 민주화라는 그 이름 하에 적화가 되었는지, 또 교육 그렇게 되었는지 그 위기감을 느끼시고 미리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이 된다 예측하시고 책까지 펴내신 우리 허평환 장군님께서 지금 이 전투에서 굉장히 정말 최후전선에 있는 거죠, 저희가요. 그럼요. 지금 이 최후전선에 이렇게 밀려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이 투쟁에 우리 국민들 모두 지금 우리는 좌파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이 우리 국가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총결집해서 가열차게 마지막 치열한 투쟁에 우리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곳곳에서 우리 의식 확산, 교육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힘써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